꼬마 빌딩의 품귀 현상, 수익률과 금리 인상에 따른 주의사항. 다주택자 중과세와 다양한 세금 정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경직되면서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자,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이 꼬마 빌딩으로 투자를 연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상가주택에서 주택 부분 빼고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건 아시죠?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물에 딸린 부속 토지는 80억까지는 공제가 되거든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3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한 3천만 원 나와요. 20억 가지고 있어도 한 2천만 원 나와요. 대충 계산해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데 내가 상가주택 건물을 한 3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1년에. 아파트 30억짜리. 뭐 LCD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냥 상가주택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 낼 돈을 내가 월세 수익으로 가지던 그게 버는 거죠.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자,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가 상가 투자로 이어졌다.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데 꼬마 빌딩 매입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60%에서 70% 선까지 대출해 준다.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도 한다. 근데 이 일반적인 대출을 지금은 담보신탁에 의한 대출을 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대출한 것 중에서 보면 그냥 주택 주거 부분이 좀 끼워져 있고 뭐 이렇게 방들도 좀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담보신탁을 하니까 한 8억 5천 나와버렸어요. 대출이. 그래서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20%는 무조건 더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에서 20% 이상은. 그럼 개인이 대출하는 것보다 법인이 대출하면 10% 정도 더 나와요. 개인보다는 법인이. 그러니까 LTV가 10% 정도 더 나와요. 근데 담보신탁으로 하게 되면 LTV가 20, 30%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보신탁 모르시면 안 돼요. 실무에서. 꼭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트렌드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지금 분위기 자체의 흐름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료를 제가 또 드릴 거거든요.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똑같이 용도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출도 안 되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2020년 하반기부터 근생 형태로 바뀌는 개발이 많이 진행됐다.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꿨어요. 저희들이 실제로 거래 계약시킨 것도 주택인데 근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으면 거의 다 바꿨어요. 순수한 오피스 상가 형태의 꼬마 빌딩 투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현재 꼬마 빌딩의 투자 수익률이 3% 미만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꼬마 빌딩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에 상승하는 경우 꼬마 빌딩 순수익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월세 수익이 더 많아야 돼요. 은행 이자가 1년에 3%인데 만일에 임대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오면 은행 대출하는 것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 이자율 상승 시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에 수익률은 저하되고 결국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은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낀 꼬마 빌딩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 같은 거 사실 때는 입지도 안 좋은데 만일에 월세 수익률도 낮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거품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입지도 좋고 꼬마 빌딩인데 상업지역이다 이러면 틀리죠. 입지도 좋고 상업지역이다 이러면 틀리는데 100평이 안 되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같이 발휘를 못해요. 하여튼 최소한 100평 넘어야 돼요. 100평. 100평 안 되면은 부설 주차장 부지 무조건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땅 평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월세 수익률도 낮고 입지도 별로 안 좋고 일반 상업지역도 아니고 이러면 그럼 그거 어디에다 써먹겠어요? 네. 그러면은 건물 잘못 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월세 기본 수익률은 연 3.6%를 기준으로 하여 상가 건물을 평가한다. 상가 건물 월세가 300만 원이면 12개월 곱하면 1년 임대 수익은 3,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10억에 관해서 3,600이면 3.6% 나오는 거죠. 그럼 100억짜리 건물은 월세 수익이 얼마큼 나오는 게 좋겠어요? 3천만 원. 그럼 50억짜리는 1,5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거보다 낮다 이러면은 월세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높다 이러면은 월세 수익률 그런 대로 괜찮네 이렇게 브리핑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지가 좋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이제 상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해운대 쪽인데 월세 수익률이 2%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다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저희가 이 상가 건물을 다루다 보면 사업부지 시행부지를 무조건 필연적으로 나중에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 쪽에 오시면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4,000억짜리, 뭐 한 5,000억짜리, 뭐 몇백억짜리 이런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이거를 살려고 하는 회사도 엄청 많아요. 국가 공기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인공제 이런 데서도 부동산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부지를 사요. 근데 군인공제에는 돈이 많아요. 근데 군인공제 그 서울 본사 회사에서 제 회사로 문의가 왔어요. 의뢰가. 부산 경남 쪽에 있는 물건 중에서 사업부지가 있으면 물건을 추천해 주세요. 근데 대기업체에서 오다들이 많이 떨어져요. 저희 회사로. 그래서 땅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군건설회사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저희 회사에 의뢰가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거 계약 하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10년 동안 벌도 한 방에 다 버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게 거래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되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 땅을 예를 들어서 4천억 주고 사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분양을 했을 때 건축비 들어가고 뭐 이런 비용 빼고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시행사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생겨버렸어요? 건축비가 엄청 올라가 버렸거든요. 보세요. 건축비가 만일에 그 건설 현장 같으면 한밥집 같은 거 있잖아요. 밥을 하나 먹어도 밥값이 올라가면 비용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겠죠. 모든 경비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어제 신문,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 해운대 오동의 재개발 구역도 마찬가지고 신문에 이제 뭐 바로 오늘 어제 신문이었어요. 보통 건설회사들이 경쟁이 막 치열하게 해가지고 로비하고 서로 막 이렇게 시공사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입찰을. 그러니까 건축비를 평당에 얼마에 맞춰서 해달라 이러니까 건설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건축비는 지금 못 맞춘다. 건축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에서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에서도. 지금은 이 건축비로 안 되는구나. 오히려 분양가를 올리고, 이제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비례율도 좀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다르게 이제 해가지고 건축비를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건축비가 원가가 만일에 550만 원 들어가는데 억지로 500만 원에 맞추려고 하면은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공사 돼버리죠. 조경시설을 해도 좋은 나무를 탁탁 넣을게 허접한 나무 넣고.
그럼 아파트가 엉망진창 아파트에 건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문, 어제 신문에 그 이제 해운대 우동의 재개발 구역도 아무도 입찰 안 한 거예요. 서울 쪽에도 아무도 입찰 안 하고. 근데 보통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롯데나 대우나 이렇게 건설회사가 붙잖아요. 그럼 마지막 투표하기 직전에도 건설회사에서 막 로비해요. 조합원들 찾아가고 로비하고 해가지고 뭐 선물 공세를 하든 뭐 좋은 조건을 내세우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공사를 따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갔는데 조합에서는 이 건축비에 맞춰라 이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이 공사를 못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하신 그 내용처럼 내가 만약 100억을 주고 사는데 월세가 1,500만 원 겨우 나와. 그러면 연 1.8%밖에 안 되죠. 12개월 곱하면. 그렇죠? 만약 100억 주고 사는데 월세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2개월이니까 1억 2천이죠. 그러면 연 1.2%죠. 근데 서울에는 진짜 입지가 좋은 곳은 연 1%도 안 나오는 그런 상가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리모델링 하든지 신축을 했을 때 건축비하고 다 계산해서 했을 때 새로 인차인을 받았을 때 만일에 건축비하고 따지니까 막 100억짜리가 건축비하고 따져서 150억이 원가가 들어갔는데 그냥 200억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200억이라고 하면 월세가 앞에는 100억에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지만 200억 했을 때 월세가 만일에 한 4, 5천만 원 나온다. 6천만 원 나온다. 이러면 이거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면 이거는 이 건물은 100억의 입지는 좋지만 월세 1,000만 원밖에 안 나온 거를 다시 신축했을 때 월세가 2, 3천만 원 겨우 나오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성이. 그러면 그 건물은 100억이 안 팔리는 거죠.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월세 수익률이 안 받쳐지면. 그래서 아파트 부지, 뭐 주상복합 부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건이 많이 있어도 매매가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행사나 어떤 그 개발 사업 부지를 다루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울산에 어떤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2,500억짜리인데 2,500억짜리. 그래서 울산을 저희 회사의 담당자하고 토지 담당자하고 여러 번을 갔어요. 여러 번을 갈 때마다 손님은 저희 직접 손님이에요. 손님들은 다 서울에서 내려왔죠. 서울에서 1군 건설회사고 뭐 대기업체고 뭐 상장기업이고 서울에서 다 내려왔는데 여하튼 저희 쪽 손님은 다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샀어요. 그거를. 우리 쪽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된 거예요. 뭐 비행기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고도 제한이 있고 저저저 뭐 이런 여하튼 안 됐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산 거예요. 자, 저희들이 해운대 백석고 쪽에 센텀 백석고 바로 맞은편에 거기 보면 88 그 내과라고 그 건강검진 이렇게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예, 그 부부 의사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건물도 참 보면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성당에 이렇게 좀 친한 분이신데 그 옆에 보면 땅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유주가 많은 줄 알았는데 조사를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이 거의 다 들고 있고 나머지는 소유주가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이걸 저희가 400억 정도에 진행을 했거든요. 400억 정도에. 그리고 토지는 광고를 내실 때 있잖아요. 모든 필지를 다 안 넣어도 된다고 했죠. 광고 낼 때. 만일에 30필지가 있으면 뭐 몇 필지, 집은 몇 번지, 왜 몇 필지 이렇게 넣으시면 되지. 만일에 30필지를 다 집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네이버 광고를 안 내셔도 되거든요. 이게 광고 내는 요령이고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다 오픈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12,344제곱미터다. 그럼 12,344제곱미터다 이러면은 그 물건인지 딱 바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필지를 하나 빼요. 그냥 두 개. 그럼 12,344제곱미터가 아니고 뭐 11,800제곱미터 이러면은
위치 노출 안 시키면은 정확히 어떤 땅인지 그냥 해운대 쪽에 있는 땅인데 이건 뭐지? 이렇게 모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예. 어차피 위치 노출 안 하고 광고를 내니까 그러면은 금액은 예를 들어 400억이다 그러면 400억 때리는데 보통은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좀 적은 게 400억. 그럼 면적이 좀 원래 많은 게 원래대로 400억. 근데 금액이 좀 올라가도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진행을 하고 하니까 막 욕만 들었어요. 매수 쪽에. 아니 무슨 이렇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들을 추천하느냐.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어가지고 해운대 쪽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항상 그러니까 부동산 공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달아드릴 거거든요. 2달 동안은 다 못하지만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수업 과정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다 심학습으로 다룰 거예요. 예, 우리 5월달, 6월달 말고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또 이렇게 강의 장소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제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부자 부동산 아카데미에서도 또 특강이 이제 요청이 있어서 숫자가 좀 모아지면은 제가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올 한 해는 일단은 1년 과정이 2개 반이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월달, 6월달 특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서 여기는 아파트도 못 짓고 뭐도 못 짓고 뭐도 못 짓고 그 다음에 10층 이상은 못 올리고 이런 고도 제한 있고 뭐 청소 제한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는 너무 좋고 대로변인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추천해주고 욕만 듣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군가 샀어요. 결국에는 누군가 샀다고요. 이걸 산 사람이 서울에 있는 분이 사셨는데 위치가 좋으니까 원래 그게 자동차 전시장으로도 들어가려고 하고 대기업체에서도 접근을 많이 했던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해운대 구청에 알아보고 시청에 알아보고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묶어놓은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었어요. 만일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묶어놓은 게 풀려버리면 이 땅은 대박 터지는 땅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계획도로나 이렇게 공법적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계속 뭐 50년, 100년을 묶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미리 알아놓고 가시면 좋은 거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바뀐다든지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걸 알고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야. 누군가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분이 그러면 매매 금액이 몇백억인데 이걸 살 때 지금 당장 월세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1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단층이고 막 그래요. 그 위치가 지역이. 그럼 그분은 400억 주고 사는 이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이겠죠. 아니 위치가 좋아서 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거 필요 없고 위치가 좋아서 뭐 장기적으로 던져 놓을 거다 이러면서 입지를 보고 그냥 자기는 산다라고 하면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 매도 쪽에 그 소유주가 병원 의사 닥터셨거든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제 친한 분하고 제 학교 선배님하고 같은 부부끼리 계모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소유주가. 하여튼 연결이 그래 됐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가지고 처음에 미팅을 할 때 손님은 다 제 손님인데 일단 손님은 항상 제 손님이에요. 예, 제 손님인데 물건을 가지고 미팅을 할 때 부동산 이렇게 딱 만나니까 부동산 8개가 튀어나왔어요. 8개 중에 5개가 다 제 아는데요. 진작 내한테 바로 이야기하지. 그러고 나서 1번 부동산이 첫 번째 시작한 부동산이 맨날 제 사무실에 오고 맨날 제하고 통화하고 그래요. 제 쪽에 손님이 많으니까. 중간에 7개, 8개 걸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이렉트로 바로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 예. 그래서 아까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했을 때도 월세 수익률이 어느 정도 3% 이상 안 받쳐지면 이거는 그냥 아파트 짓는 사업성이 없는 땅 이런 거 찾아다시 사업성이 없는 상가 건물이에요. 월세 수익을 받기에 사업성이 없는 상가 건물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은 그냥 최소한 5년이고 10년이고 실수요자는 월세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회사 사오고 쓰든 입지 홍보 차원에서 쓰든.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냥 10년 가져가다 보면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 건물도 월세 수익이 보장이 안 되면은 이거는 건물을 잘못 사는 거고, 그럼 그런 물건 같으면은 매도자의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안 팔리는 거죠. 예. 상가 건물 사시는 분들은 부동산 한 군데 가서 딱 사고 두 군데 가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부동산을 몇십 군데 돌아다닌다고 보셔야 돼요. 부동산을 한 군데 두 군데 안 가고요. 몇십 군데. 그래서 제 쪽에 전화 오는 손님들 보면 3년 전에 전화 왔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산다고 돌아다니면서 또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 제 전화번호가 6개 있는데 번호 2개는 제가 착신해서 받거든요. 착신해서. 그러니까 일반 전화로 전화해 놓으니까 제 번호인 줄 모르고 또 전화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직 못 사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겠어요? 막 그때 살 걸. 그때 아무거나 사도 지금 사는 것보다 5억을 싸게 샀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또 못 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계약하는 데까지 보통 2, 3일 안 걸려요.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생기면 무조건 계약금, 가계약금이라도 먼저 쏠려고 하고 계약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물건들도 별로 없는데 여기 계신 우리 만일에 30분이 계시면 이 30명한테는 최소한 다 가보고 물건을 사지, 부동산 한두 군데 가보고 물건 사지는 않아요. 상가 건물 사시는 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통틀어 사는데 대충 사겠어요? 안 사죠. 예. 그런데 책을 봐도 뭐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상가 쪽에는 그냥 단순 이론에 관한 책은 조금 있지만은 실무적으로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수업도 잘 없고 하니까 그냥 이 부동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부동산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딱 제대로 사고 이런 어떤 정말 실력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물건을 보다 보면은 자기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겨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가 건물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6월달 수업 때도 우리 항상 꼭 같이 보고요. 6월달 수업에 우리 아직 자리가 많으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여기 강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아카데미 원장님께서 지금 이 숫자에 한 2배 넘게 수강 신청할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업 왔거든요. 다른 데 강의할 때 한 50명, 40,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숫자의 2배 정도는 될 거라고 하고 해서 왔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좀 있으니까 코로나도 좀 풀리고 했으니까 다음 달 수업 때 아는 지인들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도움되고 이제 서로 인연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수업 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을 한두 개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느낌을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느낌. 그 다음에 찾아볼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로 서비스에서 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1시간짜리 풀 동영상 이렇게 탁탁 이렇게 같은 날짜에 3번씩 강의 올려놓은 거를 그냥 쭉 틀어놓고 쭉 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면 대충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고 공부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회사하고 저하고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이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단순하게 만일에 부동산 업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어디 부동산인데 뭐 제 손님이 있어서 그러는데 물건 하나 뭐 물건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이거 공동중개해도 되나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하고 제가 여기 아카데미에서 수업들은 누군데라고 하는 거하고는 일에 진행되는 스타일이 완전 틀려요. 상가는 임대든 매매든 공동중개 안 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그리고 물건을 보지도 않은 부동산인데 주소 알려주고 물건 내용 알려주고 이렇게 안 해요. 특히 100억 넘어가는 물건이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알려주고 미팅하고 보고 알려주지 전화로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 수강생 누구다 이러면은 딱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교육기관에서 만난 분들은 다 좋잖아요. 자, 성당에서 만난 사람들 좋거든요. 절에서 만난 사람들 좋아해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좋아해요. 밖에서 만났는데 성당 다니는데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사기치고 있어요. 근데 성당 안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이렇게 좋게 해요. 교육기관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좋아요. 특히 교육을 받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서로 믿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저도 같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요 교육기관 안에 있는 분들은 뭔가 자기 개발이라든지 뭔가 자기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어떤 정신 자체가 좀 일반적인 분하고 다르게 끼어 있는 분이라서 여하튼 머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카데미 우리 원장님 교수님한테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이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가지고 원래 1년 동안 강의 듣는 장기 수강생들만 단톡방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아카데미 단톡방이 폭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단톡방이 뭐 이렇게 저기 버그 같은 거 먹어가지고 그래 날아갔다고 그러던데 근데 밴드는 또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수강생들 톡방 만들어가지고 나중이라도 저희 물건들 그냥 계속 올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신규로 물건 들어오면은 오늘 물건 들어왔다 그러면 딱 프린트물 만들어지면 올려드리고 그럼 일하시는데 도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움되는 내용들도 톡에 올려주면 단톡방 그냥 모음처럼 해놓고 나중이라도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뭐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실매수자다. 제가 뭐 하나 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살려고 한다라고 전화번호 또 올리면 여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만 우리 5월달, 6월달 이래 수업 받다 보면은 30명, 40명 될 거니까 40명이 물건을 쌓아주면은 얼마나 좋은 거를 초이스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그때 수업 들었던 누군데 주소는 어떻게 되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고 이거 좀 매각할 수 있으면 매도 희망가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요 안에서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를 1년, 2년 적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적었다. 그러면 저희가 전속중개계약서 적었는데 이 물건 뭐 광고도 내셔도 되고 그러면 광고 내실 것 같으면 소유자인데 저희 같은 친한 부동산인데 광고 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드리면은 허위매물 신고 클레임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전속중개 계약된 물건은 또 공동중개도 된다고 저희들 요 안에서 톡에 올려드리고 하면 보세요. 내 혼자 손님에 10명의 손님이 있는 거하고 10명의 손님이 있는 거하고 각각 10명씩 있어서 40명이 400명의 손님을 붙이는 거하고 어느 게 계약이 쉽게 되겠어요? 400명이 계약이 쉽게 되죠. 당연하게. 그런데 아까 앞에 이야기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거. 저희가 손님을 그래 많이 붙였는데 울산에도 제가 계속 올라가고 울산에 올라가는데 뭐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 왕복 2시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서울에서 내려온 팀들 올라가고 해운대 센텀에 있는 백석호 앞에 있는 땅들 그렇게 많은 손님들 욕 들으면서까지 붙이고 했는데 안 됐는데 누군가 샀다라는 거예요. 사는 손님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전속중개 계약된 물건을 이렇게 올렸을 때 다른 부동산에서 팔아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물건을 쥐고 있으면서 광고 냈잖아요. 뭐 네이버든 밸류쇼핑이든 뭐 디스코든 어디든지 광고를 냈잖아요. 광고를 내고 나서 한 달 지나면 부산에 있는 상가 건물 다루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한 달 지나면 상가 건물 다루는 부동산들은 부동산 물건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만 개발해서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부동산 사무실마다. 저희 사무실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딱 지나면은 물건 개발해서 찾아내요. 우리 저번 첫 번째 시간에 했잖아요. 디스코에서 건축물 대장에 사용승인 연도 넣고 금평 넣고 연금평 넣고 땅 평수 넣고 이러면은 그 물건에 관한 지번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정확하게 딱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건 바로 찾고 지유자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물건 개발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광고 보고 물건 개발했잖아요. 성향이 광고를 잘 안 내요.
성향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은 부산일보에 광고를 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이 20년 넘게 동안 1년에 중개 수수료 수익만 10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전무님 한 분이. 근데 그분은 거의 다 뭐 기본이 매매가가 한 200~300억 넘어요. 100억 넘고. 그러니까 몇 건만 1년에 몇 건만 해도 수수료 10억 생기겠죠. 그리고 보통은 전속 중개 계약하고 움직이시고 부산일보에 광고를 주로 내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광고 내면 효과가 있는지 금액 단위가 적어도 50억, 100억 넘어가면 어디에 광고 내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어디에 광고 내면 되는지 알려드린 거예요. 부산일보에 광고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일경제신문 여기에 광고 내시면 돼요. 근데 광고비 뭐 한 4, 50만 원 썼는데 여기서 계약 하나 돼서 수수료 한 7, 8천만 원 나오면 50만 원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지나오는 손님 있잖아요. 이 손님을 데리고 다른 물건을 또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딱 사게 되면 제일 좋은데 부산일보나 경제신문에 광고 낼 때는 그 물건이 어디 있는 물건인지 찾을 수 있도록 광고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물건 개발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물건 개발만 막 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물건 개발한 부동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손님이 약하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물건 개발하고 지주 만나고 작업해 놨는데 자기가 손님이 당장 없잖아요. 근데 물건이 좋아. 가지고 있으면은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는 부동산에 물건을 뿌리는 거예요. 자기 아는 부동산에. 그러면 자기 아는 부동산에 한 5군데 물건 뿌리거든요. 그럼 그 5군데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는 손님 없으면서 또 다른 부동산에 또 뿌려요. 이해가시나요? 물건 한 명이 물건 광고를 냈는데 광고 하나도 안 나온 따끈따끈한 물건인데 하나를 광고를 냈어요. 한 달 지나니까 부산에 다 알고 있어요. 부산에 다 알고 있는 이게 어떻게 다 알게 되는가 하면 물건 개발을 만일에 50명이 물건 개발을 했어요. 그럼 50군데 부동산에서 개발을 했죠. 그럼 이 부동산이 각각 한 5군데, 1군데 줘요. 그럼 10군데 주면 50명이 500명 되죠. 그러면 이 500명 된 데서 또 몇 군데씩 줘요. 두세 군데씩. 야, 물건 있나? 그러면 우리 물건은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공동중개로 뭐 교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할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물건 줘요. 그럼 한 달 지나면 한 1000군데서 알고 있는 거예요.